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 자산을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에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유망한 기업을 발굴해 소개해드리는 정하산 기업가치연구소의 자산관리사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 투자의 길 59회 차로서 5년 연속 성장한 기업 중에 최우수 기업 1등 기업이죠. 그 1등 기업을 찾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주식회사 이크레더블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예금보다 안전해서 적금하듯이 사 모으면 좋은 주식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노년층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 주식회사 이크레더블에 주목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제일 중요한 첫째가 5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이에요. 그 중에서도 또 1등 기업의 영업이익률로 따졌을 때, 그러면은 5년 연속 1등하기 쉽지 않겠죠? 우리가 학교에서 이렇게 학창시절에 시험을 봐도 5년 연속 1등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5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그 중에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요거를 여기에 이제 저기에 뽑힌 기업이 주식회사 이크레더블이거든요. 2021년 3월 29일 기준, 그러니까 지난 3월 말 기준 상장 기업이 2221개인데요. 그 중에서 5년 연속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은 40개 기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8%죠. 그 이제 그 40개 기업 중에 5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그 5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39.9%거든요. 그런 기업이 이크레더블이고, 2위가 리노공업이에요. 제가 작년에 소개를 드렸었죠, 리노공업. 그러면은 이크레더블이 이렇게 고수익을 유지한 비결은 뭘까요? 이크레더블은 매년 기업들이 신용 정보를 갱신하게 되어 있어 갖고 그 신용 정보를 갱신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서 고정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크레더블의 좋은 점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IMF 사태 이후에 기업들이 그 연쇄부도가 일어나면서 이런 연쇄부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의 신용평가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이크레더블 같은 회사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크레더블 회사는 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업의 신용 정보를 조회하고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업이 늘어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기업이 늘어나고 업종이 늘어나고 이럴수록 점점 더 수요가 증가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매력은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수익성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주가의 변동성이 거의 없어요. 주가의 변동성이 낮고, 그리고 또 배당은 높이 주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평균이 39.9%, 40%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30%만 넘어도 꿈의 수익률인데 영업이익률이 40%면은 100원어치 팔면 40원이 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장사 얼마나 노다지는 장사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매우 안정적이라서 위험성이 적어요. 그러니까 적금형 주식이라고 보면 맞아요. 최고가 대비 최저가 그 편차가 37%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이죠. 그 대신 뭐 주가가 펑펑 뛰거나 이러지도 않죠. 그런 또 한계는 있죠. 그리고 시가 배당률이 한 3% 정도 돼 갖고 지금 같은 거의 제로 금리 시대에는
정기예금 금리의 2배 이상이 안정적으로 수익이 확보돼요. 그러니까 특히 뭐 실버층 은퇴자금 갖고 이렇게 재미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사 모으면은 절대로 손해 보지 않을 주식,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주식회사 이크레더블에 주목한 이유, 첫째, 5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 중에서도 1등이다. 그 대단하죠. 다음 두 번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기업이다. 그리고 세 번째, 고수익성, 수익성이 매우 높고 또 변동성은 작고,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은 별로 없고 또 배당도 높은 그런 알짜배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식회사 이크레더블은 어떤 기업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업 신용 인증 시장의 마켓 리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립은 2001년 8월 달에 했죠. 그러니까 업력이 한 20년 됐네요. IMF가 97, 98년도에 왔고 그 이후에 IMF가 극복되고 나서 바로 생겼다고 보면 맞네요. 그리고 상장은 2008년 10월 코스닥 시작에 상장했으니까 상장된 지는 약 13년이 됐고요. 주주회사는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예요.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그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죠. 피치사의 자회사, 피치사가 만드는 게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인데, 그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가 이 크레더블 지분의 67.77%, 약 816만 주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지배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보니까 시가총액이 5월 28일 현재 오늘 종가로 2,619억 원이고 주수는 약 1,200만 주네요. 그리고 소재는 서울 구로에 있고요. 대표이사는 이진옥 대표이사고요. 이분도 그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종업원은 182명, 3월 말 현재. 그리고 종업원 1인당 연봉이 한 7천에서 8천만 원. 꽤 높죠? 그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하는 일을 보면 기업의 신용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기업 신용평가자는 어디에 하냐면 공공기관 뭐 입찰을 할 때 그 입찰서를 낸다라든지, 또 조달청 그 입찰 같은 데 내고 이렇게 하고, 또 뭐 기업 간에 서로 거래를 할 때 뭐 건설사에서 그 큰 종합건설사가 이제 건설 공사를 수주를 해갖고 뭐 설계부면 설계부문, 뭐 토목부님 토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야별로 또 이렇게 재하청을 줄 때, 그럴 때 그 신용평가 조회를 하면은 그 서류가 또 필요하겠죠. 그런 서류에 쓰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의 기술 평가를 해요. 기술 평가하면 그 자료는 어디에다 쓰냐 하면은 기술금융을 받는다라든지, 또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기술상장 그 특례 상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 쓰일 수가 있죠. 그리고 기업의 정보 조회를 해요. 기업 신용등급을 활용해서 기업 간 그 거래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신용인증 서비스에 쓰이죠. 그래서 기업 신용정보 조회,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신용평가, 기업 기술평가, 또 기업 정보조회, 이런 데 필요한 모든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수익률도 높고 알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자회사는 이 크레더블 네트워크스라고 했는데, 이 자회사를 통해서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그 구매자금 대출이라든지, 또 보험이라든지, 공동구매 보증이라든지, 담보보증,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맡기고 있네요. 그러니까 기업 신용평가나 기술평가 이런 거 하면서 파생되는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또 소규모의 그 사업을 창출한 게 이 크레더블 네트워크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하는 일을 보니까 기업의 신용평가라든지 기술성 평가라든지 정보조회, 이런 업무는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또 이렇게
산업이 복잡해지고 이러면서 점점 더 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업무는 아무나 시키지 않고 이렇게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기업에만 맡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진입장벽도 높아갖고 또 고급 인력의 그 소수의 고급 인력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도 높고 안정적이고 경기도 타지 않고 이러는 특성이 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크레더블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을 좀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성장성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에요. 보면은 2018년은 매출이 372억이었는데 2019년은 409억이 돼서 약 10% 정도 매출 증가율을 보였어요. 그러면은 뭐 GDP 우리나라 증가율이 한 3%, 3, 4%대니까 그거의 2배니까 굉장히 고속성장이라고 보면 맞죠. 그런데 아주 고속성장은 아니고요. 이 정도면 뭐 양호하다 싶은데 2020년은 429억이라서 5%밖에 성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보다 플러스 한 2%포인트 정도 더 높다고 보면 맞네요. 그리고 금년에는 매출이 446억으로 예상이 되어 한 4% 정도 성장할 거다. 그리고 2022년 내년에는 462억이라서 내년에도 약 4% 성장할 거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 정도를 따라간다고 보면 맞을 것 같으네요. 그럼 이제 수익성을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39% 내지 41%예요. 그러니까 40%에 플러스 마이너스 1%니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아주 꿈의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2018년에 매출이 372억인데 영업이익이 153억이니까 영업이익률이 41%고요. 2019년은 매출이 409억인데 영업이익이 167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이 41%. 그리고 2020년 작년에는 매출이 429억인데 영업이익이 169억이라서 39.4%예요. 영업이익률이 조금 작년에 안 좋았네요. 그리고 금년에는 매출이 446억에 영업이익이 174억으로 추정이 돼서 영업이익률이 약 39%. 내년에도 매출 462억에 영업이익이 182억이라서 영업이익률 39%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39에서 4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고수익성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적 안정성을 보면 부채 비율은 16.6%, 당좌 비율은 627%. 그러니까 부채는 거의 없고 현금성 자산이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유동부채 한 6배가 되니까 굉장히 안정된 회사죠. 경기가 나빠져 갖고 불경기가 와도 끄떡없을 회사,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당성을 보면은 작년도에 고배당 기업이에요. 시가 배당률이 한 3% 정도 되네요. 주당 200원, 700원을 배당하고 주당 700원을 배당해서 시가 배당률이 3% 정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도 주가가 한 21,000원 정도 하니까 거의 한 3.2% 정도 된다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정기예금 금리의 한 2배 이상 되지 않나요? 지금 정기예금 금리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1% 내인가? 그러니까 뭐 2~3배 되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보면 맞죠.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주식회사 이크레더블의 그 주가 수준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평가를 보면은 2019년 말에는 주당 순이익이 1134원이고 EPS죠. 주당 순이익이 1134원이고 주가 수익비 PER이죠. 퍼가 16.3배였었어요. 근데 이게 2020년은 좀 더 안 좋아졌네요. 주당 순이익은 1084원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주가 수익비는 22.7배고요. 그리고 금년 말이 가면 2021년 말이 가면 EPS 주당 순이익이 1162원으로 조금 더 좋아지고 주가 수익비 퍼도 한 18.6배 정도로 낮아질 거라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수준을 보면은 52주 최고가가 26,850원, 작년 8월 7일이었고요. 최저가가 19,400원, 6월 12일이었네요, 작년. 그러니까 요 19,400원에서 26,850원, 이게
그 갭이 최저가하고 최고가 갭이 37% 정도밖에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안정된 주식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런 주식의 특징은 어느 정도 어느 때가 한때 그 계기가 오면 팍 뛰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안 움직이다가 어떤 계기가 오면 팍 뛰고, 또 경기가 나빠져 갖고 주가가 확 떨어질 때도 잘 안 떨어져요. 이런 주식은.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고, 또 경기를 타지 않아요. 호경기든 불경기든 크게 경기를 안 타는 속성이 있죠. 5월 28일 종가를 보면 21,750원이라 갖고 최고가 대비 약 19% 정도가 하락되어 있는 상태고, 최저가 대비 12%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증권사들이 얘 목표가를 한 3만 원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가 21,750원 대비 약 38%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얘는 저항선이 1차 저항선이 21,000원에서 2만원 선대고, 그리고 2차는 19,000원까지인데 최저가가 19,400원이니까 19,000원까지는 거의 떨어질 일이 없을 것 같고, 21,000원에서 21,750원이니까 21,000원대만 밑으로 떨어져도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투자 전략이, 매수 전략은 현재 한 10% 정도 이렇게 매입을 해 놓고, 그리고 매수가 21,000원에서 2만원 사이에는 그 19,000원까지 떨어져도 뭐 과감하게 꾸준히 이제 매입을 해 놓으면 매달 월급 탈 때마다 조금씩 산다라든지 용돈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 놓으면은 얘는 언젠가 한번 기회가 오면은 팡 뛸 거예요. 그러면은 매도 전략은 적어도 25,000원이 넘어갔고 40% 이상 먹을 수 있었을 때, 그때 한 40% 정도를 팔고, 3만 원이 넘으면 40% 정도 팔고, 또 다시 떨어져서 21,000원이나 뭐 19,000원대까지 내려오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0% 정도는 꾸준히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맺은말로다가 투자자의 금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습니다. 요즘 빚을 내서 젊은 사람들이 그 영끌에서 뭐 비투를 한다는데, 그건 정말 죽음의 길입니다. 언제 이 주식시장은 파도가 올지 모릅니다. 언제 쓰나미가 올지, 언제 거대한 쓰나미가 와서 순식간에 다 삼켜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빚을 내서 투자하면 안 되고요. 빚을 내면은 천하장사도 그런 쓰나미가 오면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을 갖고 투자한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말라.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주식 운용 자금의 30% 이상, 40%, 40%는 꼭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현금으로 이렇게 40%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만 그 나머지 60%나 70%가 깨져도 살아남을 기사회생할 발판이 이 디딤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주식, 사고 싶은 주식이 찾아냈을 때 그때는 언제든지 살 수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결코 공짜로 버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만 됩니다. 주식 투자에 잘하려면 거시경제가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치 사회가 변화하는 것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개별 기업의 속한 산업의 부침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의 사정도, 기술력이란 여러 가지 개별 기업의 상태도 알아야 되죠. 그만큼 많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결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자기가 노력하는 것만큼 버는 게 주식 투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투자에서 그 공부의 반려자가 되고 싶은 게 저희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입니다. 저희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는 아주 좋은 양질의 정보, 또 믿을 만한 정보, 좋은 기업만을 엄선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착실하게 적어도 연간 20-30%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만을 소개를 드리니까
저희 정화산 기업가치소와 함께 하시면은 동반자로 삼으시면은 아마 시간도 많이 절약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블로그 정화산 기업가치연구소를 보시면은 제가 소개한 방송으로 소개한 그 주식들의 최근 뉴스라든지 오늘의 이슈주나 특징주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 갖고 끝까지 애청해 주시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주말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애청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